안녕하십니까. 가족을 잃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곁을 떠나게 되면 조치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경황이 없어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는 많은 스트레스와 격리로 인한 외로움 등 그런 이유로 주위를 안타깝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보장연금, 즉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에 대해서 가족이 우리 곁을 떠났을 때 어떤 내용을 챙겨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자세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존하고 있는 가족들이 사망한 가족의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생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 배우자, 자녀, 그리고 생존하고 있는 부모와 같이 가족 관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직장생활 또는 비즈니스로 $1,410 이상 일해서 벌었을 경우 1점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 1년에 $5,640 이상 벌게 되면 최고 4 크레딧, 그러니까 4점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년을 일하게 되면 40 크레딧을 받게 되는데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기 위해서 꼭 40점의 크레딧 이상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망이 찾아오는 것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기 위한 크레딧을 보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점의 크레딧이 채워지기 전에 더 젊은 나이에 가족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망한 시점부터 3년 내 최소한 1년 반 정도 일해서 6점 이상의 크레딧을 받게 되면 생존 가족들이 사망한 가족의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우선 사회보장국,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장례 일정을 도와주는 장의사에 사망한 가족의 소셜본을 주게 되면 리포트를 댕해 줍니다. 이 방법이 가장 간편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사망한 가족에 대한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이든 장의사를 통해서 신고를 원치 않거나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직접 연락해서 사망한 가족에 대한 신고와 생존자 베네핏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오피스에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톨프리 번호인 800번 772-1213으로 전화해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오피스로 방문을 원할 경우에는 약속 없이 직접 가셔서 신고할 수도 있지만 미리 예약하게 되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으십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우선 death benefit으로 생존 배우자에게 $255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death benefit은 사망하신 분과 함께 거주했던 생존 배우자나 사망한 분의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레코드에 있는 생존 배우자가 받게 됩니다. 만약에 생존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녀에게 death benefit이 지급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생존자가 받을 수 있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은 사망하신 분이 받을 수 있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사망하신 분이 받아왔던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의 일정한 비율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생존 가족의 나이와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생존 미망인이 완전 은퇴 나이, 그러니까 태어난 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66세 이상이 되겠죠. 만약 생존 배우자가 완전 은퇴 나이가 66세이고 66세 이상일 경우에는 사망한 배우자가 받아왔던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의 100% 금액을 받게 됩니다. 미망인, 즉 생존 배우자가 60세와 완전 은퇴 나이 사이에 신청하게 되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렸던 것처럼 완전 은퇴 나이가 66세라고 가정한다면 60세에서 66세 사이에 신청하게 되면 사망한 배우자의 기초사회보장금 금액의 71.5%에서 99%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미망인이 지체 부자유자이어서 50세에서 59세 사이에 신청하게 되면 71.5%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망인이 1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는 미망인의 나이와 관계없이 75%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이거나 지체 부자유자 자녀가 수령자일 경우에는 75%를 받게 되고, 만약 사망자의 부모가 수혜자일 경우에는 부모의 나이가 62세 이상이면 부모 중 한 사람만 받을 경우에는 82.5%, 그리고 부모 둘 모두가 수령할 경우에는 양부모가 각각 75%를 수령하게 됩니다. 참고로 사망자의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나이와 상황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똑같이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금액은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소위 구간별로 계산하기 위해서 밴드 포인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 밴드 포인트는 일종의 기준 금액을 1977년의 연평균 급여를 기초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1977년도의 첫 밴드 포인트는 $230, 두 번째는 $332, 세 번째는 $433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1977년도 연평균 급여와 베네핏을 수령하는 해 이전 해의 평균 급여의 증가 배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시죠? 이것을 좀 더 숫자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1977년도 연평균 급여가 약 $9,800였습니다. 2019년 연평균 급여는 약 $54,000였습니다. 2019년에 $54,000를 1977년 연평균 급여인 $9,800로 나누게 되면 약 5.5배 정도가 됩니다. 이 5.5배수를 앞서 말씀드렸던 1977년 밴드 포인트에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의 최저 134%부터 최고 272%까지 지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수령하는 베네핏이 이 한계를 넘게 되면 사회보장국이 정한 비율에 따라 줄게 됩니다. 사실 이런 복잡한 계산을 여러분께서 직접 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궁금하실 경우 사회보장국에 문의하시면 계산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족 중 사망자가 발생했고 사망하신 분이 최소한 사망하기 전에 1년 6개월 이상 일해서 소셜 크레딧이 있었다면, 일단 생존 가족이 사망하신 분의 소셜 베네핏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사망한 사실을 신고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자격 조건에 따라서 해당되는 수혜자 가족은 사망자에 대한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생존 가족이 정보의 부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사망한 가족의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국에서 사망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져 생존 가족에게 지급을 원하지만 한국으로의 영주 귀국 등으로 생존 가족과 연락이 되질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등으로 전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접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확인하시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잘 이해하고 계셨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